요즘 계단 오르실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장봐 온 봉지 드는 것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지는 않나요? 한 끼만 드셔도 금방 혈당이 오르는 것 같고 병원 다녀오실 때마다 뼈가 약해졌다는 말이 들리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걱정을 동시에 달래줄 수 있는 음식이 이미 우리 냉장고 구석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서양 음식이라고 지나치기 쉬운데 실은 50세 이후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꽉 차 있는 음식이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치즈입니다. 왜 50세부터는 치즈를 챙겨 드셔야 하는지, 어떤 걸 어떻게 고르면 좋은지,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꼭 조심해야 할 한 가지까지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반찬 한 자리가 달라질 거예요. 특히 세 번째 효능은 요즘 의사들 사이에서 저속노화라는 말로 새삼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게 뭔지는 본편에서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우리 몸은 50세를 전후로 세 가지가 동시에 변해요. 뼈에서 칼슘이 빠지기 시작하고 근육이 해마다 조금씩 줄고 혈당과 혈압이 예전처럼 스스로 조절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반찬을 드셔도 젊을 때만큼 몸이 따라오지 않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근육이 빠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뼈까지 약해져서 작은 낙상이 큰 골절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년 영양 관리는 한 가지씩 따로가 아니라 한 끼에 같이 챙기는 방향이 돼야 해요. 그리고 그 한 끼에 잘 어울리는 식품이 뜻밖에도 치즈입니다. 요즘 저속노화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나이보다 몸을 천천히 늙게 하자는 뜻인데 그 핵심은 칼슘과 단백질, 그리고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챙기는 거예요. 치즈 한 장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럼 치즈 한 장에 정말 그 모든 게 담겨 있는 걸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효능부터 짚어볼게요. 대한골 대사학회는 50세가 넘으시면 하루 칼슘을 1200mg 정도 챙기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식단만으로 이 양을 채우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여기서 치즈가 꽤 든든한 역할을 해요. 칼슘 강화 슬라이스 치즈는 한 장에 칼슘이 약 470mg 들어있는 제품도 있고 자연 치즈 중에는 100g당 칼슘이 500mg이 넘는 종류도 많아요. 하루 한 장만 더해도 부족한 칼슘을 꽤 메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뼈 건강은 칼슘만으로는 안 돼요. 치즈에는 칼슘이 뼈에 잘 자리 잡도록 돕는 비타민 K, 그리고 뼈대 구조를 이루는 인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 있어요. 칼슘 따로, 단백질 따로가 아니라 한 번에 같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이 좋은 셈이에요.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이나 연세 있으신 남성분들에게 의미가 커요. 한 연구에서는 유제품을 꾸준히 챙겨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약 20% 낮았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무조건 낫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뼈가 빠지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치즈를 다시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치즈의 진짜 힘은 사실 칼슘이 아니라 다음에 말씀드릴 두 번째 성분에 숨어 있어요. 50대 후반부터는 근육이 해마다 1에서 2%씩 서서히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걸 의학에서는 근감소증, 어려운 말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르는데요. 근육이 빠지면 낙상과 골절뿐 아니라 당뇨 위험까지 함께 커져요. 그래서 중장년의 단백질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런데 막상 고기는 소화가 부담스럽고 생선은 매일 챙기기 번거롭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치즈가 꽤 실용적인 해결사가 돼요. 치즈의 주된 단백질인 카제인은 숙성 과정에서 이미 아미노산으로 일부 쪼개져 있어서 위에 부담이 적고 흡수가 잘 되는 편이에요. 구체적인 숫자로 볼게요. 체다 슬라이스 치즈 한 장, 대략 20g 정도 되는 한 조각에 단백질이 약 7g 들어 있어요. 한 끼 단백질 목표를 20에서 30g 정도로 잡으시면 치즈 한 장으로 그 3분의 1 가까이를 채우는 셈이에요. 꼭 치즈 하나에만 의지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멸치 반찬, 저녁엔 두부 한 모, 그리고 사이사이에 치즈 한 장. 이렇게 단백질 식품을 돌려가며 드시면 근육이 좋아할 조합이 완성돼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혈당에는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치즈하면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다는 이미지 때문에 혈당에 안 좋을 것 같지만 실제는 조금 달라요. 치즈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아요. 오히려 식사 때 밥이나 국수 옆에 치즈 한 장을 같이 드시면 전체 식사가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찰 연구도 있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치즈 속에는 낙산, 어려운 말로 뷰티르산이라고 부르는 짧은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이 성분이 장 속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하고 인슐린이 일하는 감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아직 초기 연구 단계라 치즈가 당뇨를 낮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균형 잡힌 식단의 한 조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생각해 보시면 치즈도 결국 발효식품이에요. 우리 식탁에 이미 익숙한 김치, 된장, 청국장 옆에 치즈 한 장을 나란히 두셔도 어색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속 노화라는 건 결국 혈관과 장, 근육과 뼈가 같이 천천히 늙도록 매일의 식탁을 다독이는 습관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치즈가 좋다고 해서 모든 치즈를 똑같이 드시면 안 되거든요. 어떤 치즈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마트 치즈 코너에 가보시면 종류가 정말 많죠. 그 중에서 혈압이나 심장 걱정이 있으시다면 먼저 보셔야 할 건 나트륨이에요. 일반 가공 치즈는 한 장에 나트륨이 150에서 300mg 정도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자연 치즈 중에서도 모짜렐라, 스위스, 리코타, 염소 치즈는 같은 양 기준으로 나트륨이 50에서 90mg 정도로 훨씬 낮아요.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이 네 종류를 기억해 두시면 장 보실 때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양도 중요해요. 전문가들은 하루 치즈 섭취량을 30에서 60g 정도, 한 장에서 두 장 수준으로 권하고 있어요. 아침에 우유 한 잔 드시는 분이라면 치즈는 한 장, 우유를 안 드시는 분이라면 두 장 정도가 알맞아요. 그리고 꼭 한 가지 주에 말씀드릴게요. 오래 숙성된 치즈, 그러니까 블루치즈, 파르메산, 오래된 체다 같은 종류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계열의 약, 일부 혈압약이나 우울증, 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갑자기 크게 오를 수 있어요. 드시는 약 중에 이 계열이 있는지는 환자분이 바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숙성 치즈를 자주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나 약사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말기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이상 지질혈증 치료 중이신 분들도 치즈 종류와 양은 주치의와 함께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중요한 포인트는 딱 세 가지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걱정, 기억하시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힘이 예전 같지 않고 혈당과 뼈가 같이 걱정되는 그 마음 말이에요. 결국 치즈가 우리에게 전하는 건 나이 들수록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식탁의 선택이 몸을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녁 반찬 옆에 치즈 한 장을 올려두는 그 작은 습관이 내일의 무릎과 근육과 혈당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늘 장 보실 때 저염 표시가 있는 자연 치즈 한 덩어리를 한번 담아와 보세요. 이번 주는 하루 한 장씩만 꺼내 드시고 2주 뒤에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천천히 느껴보셔도 좋고요. 저도 앞으로도 우리 몸을 천천히 오래 지키는 식재료 이야기를 계속 찾아올게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되고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치즈 종류나 오늘 새로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댓글로도 꼭 들려주세요.